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솔라나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수분 강자인가? 이 시리즈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유통하는 핵심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 경쟁 구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2025년 지금 이게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결제, 송금, 금융 인프라의 어떤 표준 이런 걸로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블록체인이 이걸 주도하게 될지가 정말 핵심 질문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요 경쟁자들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트론 딱 이 셋을 좀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숙제가 있는지, 미래는 어떨지 이런 것들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왜 하필 이 세 플랫폼인가요? 다른 블록체인도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나 실제 사용량,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생태계 규모 면에서 확실히 이 셋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단순히 기술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공략하는 시장이나 사용자층이 좀 다르다는 점. 이게 흥미롭죠. 그렇군요. 역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건 이더리움이겠죠. 거의 시장의 표준처럼 여겨지니까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더리움. 가장 큰 자산은 뭐니 해도 그 신뢰도하고 거대한 생태계죠. 전체 스테이블 코인 이통량의 한 60% 정도가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디파이라고 하죠. 탈중앙화 금융. 거기에 묶인 총 예치 자산, 그러니까 TVL만 해도 2025년 7월 기준으로 거의 380억 달러. 엄청난 규모입니다. 와, 380억 달러. 네. 오랫동안 검증된 안정성,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도 가장 넓고요. 하지만 그 고질적인 문제, 속도랑 수수료, 이건 여전하지 않나요? 특히 몇백 원, 몇천 원짜리 결제할 때는 좀 그쵸.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의 아킬레스건이죠. 메인넷 거래 처리 속도, TPS라고 하죠. 이게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 물론 레이어2 솔루션 쓰면 최대 4000 TPS까지 간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상황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 속도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수료죠. 평균 수수료가 0.8달러에서 1.2달러 사이예요. 1000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커피 한 잔 사는데 수수료를 1000원 넘게 낸다. 이건 좀 어렵죠. 소액 결제에는 부적합한 거예요. 그 탈중앙성 지표, 나카모토 계수, 그건 6 정도라고요. 네, NC가 6 정도인데 이게 보안성은 높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성능에는 좀 제약이 따르는 구조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솔라나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확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온다는 평가가 많은데 솔라나의 강점은 뭔가요? 솔라나는 성능에 거의 모든 걸 건 도전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최근에 확 늘어서 한 16%까지 올라왔어요. 오, 꽤 많이 따라왔네요. 네, 그리고 역시 가장 큰 무기는 속도랑 수수료죠. 평균 TPS가 1100 정도 나오고 이론상으로는 최대 65,000 TPS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65,000이요? 와,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수수료는 더 놀랍습니다. 0.000025달러. 0.00025달러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냥 공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러니까 소액 결제, 특히 모바일로 바로바로 결제하는 시장에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이는 거예요. NC는 20이고 TVL은 한 25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셨죠? 네, NC는 20으로 셋 중엔 가장 높게 평가받고 TVL은 아직 이더리움에 비하면 작지만 빠르게 성장 중이고요. 약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솔라나 하면 또 과거에 네트워크 멈췄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너무 중앙화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 있고요. 네, 그게 솔라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성능을 위해서 탈중앙성을 어느 정도 희생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있고요. 또 과거 몇 번 네트워크가 불안정했던 경험 때문에 사용자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사용처가 아직 북미 중심이라는 것도 좀 아쉽고요.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쓰이려면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자 트론.
트론은 또 다른 시장을 잡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론은 특히 USDT 유통량에서 아주 강해요. 점유율이 거의 48%에 달합니다. USDT의 절반 가까이가 트론에서 도는군요. 네, 주로 아시아나 개발도상국들 그쪽 개인 간 송금 시장을 중심으로 확 컸죠. 속도도 한 2000TPS 정도로 괜찮고 수수료도 0.001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으니까요. 사용자들한테는 매력적이죠. TBL은 한 75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근데 트론도 중앙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그 나카모토 개수가 1이라는 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 NC가 1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딱 한 주체만 장악하면 전체 네트워크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중앙화 우려를 낳는 거죠. 네트워크 투명성도 부족하다,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가 크다, 이런 비판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보다는 특정 시장의 편의성에 집중한 전략인데 리스크도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성능보다는 특정 사용 사례에 최적화된 선택을 한 건데 그만큼 안고 가야 할 위험 부담도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요. 이 새 플랫폼이 단순히 기술 스펙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그리는 디지털 달러의 미래상이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신뢰 기반의 금융 백본을, 솔라나는 속도 중심의 결제 혁신을, 트론은 특정 지역의 송금 편의성을 목표로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각자 노리는 시장과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이 디지털 달러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그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기관 간 거래나 고액 자산 이동 같은 분야에서는요. 다만 대중적인 결제 수단까지 되려면 레이어 2 솔루션이 더 성숙하고 사용자 경험도 더 개선되어야겠죠. 솔라나는요, 가장 파괴력이 클 것 같기도 한데. 솔라나는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 결제 시장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압도적인 성능이 있으니까요. 관건은 역시 안정성을 계속 증명하고 생태계를 얼마나 빨리 확장하느냐인데 최근 보여주는 개선 속도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혁신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트론은 현재 위치를 유지할까요? 트론은 지금 강점인 특정 지역 송금 시장에서는 계속 강자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앙화나 투명성 문제 때문에 글로벌 표준 플랫폼으로 나아가기에는 좀 명확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아직 확실한 순자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각자 다른 강점으로 다른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고 특히 솔라나의 성장이 눈에 띄고요. 네, 맞습니다. 경쟁은 이제 막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 발전과 시장의 요구가 어떻게 맞물려 갈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속도, 비용, 탈중앙성, 그리고 신뢰도 이렇게 여러 가치들이 막 부딪히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미래의 대중적인 디지털 달러 플랫폼이 꼭 갖춰야 할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을 끝으로 솔라나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이 시리즈는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네, 좀 아쉽지만 솔라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요. 하지만 디지털 달러 전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숨겨진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스텔라, XLM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파헤쳐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